안녕하세요. 정보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주소부터 접속 부탁드릴게요. 새 창을 열어가지고 구글 사이트 주소 접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요. 제가 그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11월 10일자 날짜로 해서 제가 또 파일을 업로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도 제가 PPT를 올려놓을 예정이지만 알고리즘 PPT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PPT가 있어요. 그거 다운로드 이렇게 눌러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그 과제가 있어요. 제출 과제라고 해서 오늘 수업 열심히 들으시면 다 풀 수 있고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답을 체크하셔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파이썬도 그 파이썬 프로그램도 있지만 앱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않고 앱에서 바로 이렇게 컴파일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뭐 오류를 찾아주거나 뭐 이런 거에서 조금 부족함은 있지만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또 공공 장소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컴파일러를 제가 하나 올려놨고요.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가 또 이번에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2주 동안 저희가 또 볼 수 없고 제가 또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어요. 요거는 네이버에서 모두라고 돼 있는 홈페이지와 이렇게 연동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 네이버 아이디를 접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걸 한번 로그인 해 볼게요. 중학교 원격 수업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저희 학교에서 사용하던 거라서 그런 거고, 제가 관리자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메시지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제 핸드폰으로 바로 이렇게 문자가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저랑 같이, 제가 만약에 수업 중이 아니라면 여러분들하고 바로바로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제가 또 수업 중이라 못 받을 때에는 제가 또 나중에 또 답장을 응대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제가 토요일반 2학년들한테도 보여드렸는데, 2학년들이 지금 12월 달 되면 프로그램 수업이 거의 종료가 돼요. 그래서 얘들아 한 달 동안 뭐 어떤 걸 배우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해킹을 배우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보여줬더니 되게 관심 있게 본 영상이라서 본격적으로 PPT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시간 동안 알고리즘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다음 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맨 처음에 제가 내드렸던 정보과학에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 자료 구조를 보시면요. 그 상당히 깊이가 있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뭐 설명해 드릴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한정되어 있는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 또 이론이나 이런 건 또 읽어보시고, 요즘 또 책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보시다가 이제 궁금한 사항만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고요. 대신에 실습 수업을 더 많이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주 2시간, 다음 주 2시간 해서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를 다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말합니다.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알고리즘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알고리즘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5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5가지 조건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출력, 세 번째 명확성, 네 번째 유한성, 다섯 번째 실행 가능성. 이렇게 5가지입니다. 우선은 입력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입력. 여기 지금 옆에 있는 글 보시면 라면을 제작한 라면 레시피의 조건에 따라서 살렸는데,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보면은 제일 첫 번째 그 냄비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들 있죠. 이런 재료들이 전부 다 입력에 해당이 되고요.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완성된 라면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3가지를 보시는 중에서 일단 제일 마지막 거 보시면 우리가 라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실행이 가능한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불가능한지, 현실에서 불가능한지, 실행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건데, 이게 실행 가능성이고, 그다음 유한성이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항상 보시면, 항상 마지막에는 끝이 나야 돼요. 끝이 안 나고 계속 루퍼를 돈다거나 계속 반복이 된다거나 하면 이 알고리즘의 조건에 또 위배가 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확성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의 양, 스프의 양, 불의 조절, 조리 시간 이런 것들 정확해져야지 정말 똑같이 전문가들 끓인 라면처럼 이렇게 맛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5가지 조건이 꼭 만족을 해야지만이 알고리즘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다음 숫자 게임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의 5가지 조건을 찾아보는 건데요. 지금처럼 입력, 출력, 명확성, 유한성, 수행 가능성인데요. 제일 첫 번째 입력은 이 게임을 먼저 살펴보면요. 게임을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게임은 시간이 30초로 제한을 주네요. 끝난다는 얘기죠. 언제? 네, 30초 후에 네, 끝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0부터 9까지 순서대로 찾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찾을 때마다 점수가 네, 1점씩 올라간대요. 그다음 만약에 제한 시간이 남게 되면은 3번으로 돌아가고 마지막으로 뭐 게임이 끝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볼게요. 입력은 숫자를 순서대로 찾는 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출력은 당연히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점수가 되겠죠. 명확성은 언제 점수가 올라가는지 네, 점수가 순서대로 찾을 때마다 1점씩 올라간다고 했었죠. 네, 유한성은 게임 제한 시간을 두는 거고 네, 마지막 수행 가능성은 숫자 게임 알고리즘을 수행하면 숫자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수행 가능성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걸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뭔지 알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연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언어, 사용하는 말이나 그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자연어가 해당이 되고요. 네, 의사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 여기에서 의사라는 자가 그 흉내내다라는 그 영어 단어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프로그램을 흉내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 언어든 파이썬 이렇게 특정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언어들 중에서도 보면 뭐 if 그다음에 뭐 else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용으로 사용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연어에다가 이 프로그램의 이런 함수들을 약간 섞어서 사용하는 게 의사 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서도가 나와 있어요. 네, 순서는 조금 이따 뒤에 또 설명해 드릴 텐데 미리 정해놓은 기호나 도형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표현 한번 볼게요. 제일 첫 번째처럼 두 수의 입력의 합을 받아서 그 합을 나누고 그 결과를 뭐 100으로 나누고 뭐 이렇게 되는 식으로 줄줄줄줄줄 우리가 사용하는 글로만 이렇게 쫙 표현된 것들이 다 이게 자연어가 해당이 됩니다. 얘는 누구나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있지만은 이거는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의사 코드인데요. 자연어에서 이제 약간씩 이렇게 변수도 들어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if else라는 함수도 잠깐 들어가십니다. 이런 글들이 없어야지만 이 프로그램이 되는데 일단 글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같이 사용되는 게 의사 코드가 해당이 됩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장점이 뭐냐면 특정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 룰법을 잘 모르더라도 초보자도 의사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순서도가 나와 있는데요. 순서도는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도형화되어 있는 그림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겁니다. 자, 이건 뒷페이지에 또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순서도 기호인데 뒤에 보시면 우리가 그 국제 표준화 기구라는 게 있어요. ISO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뭘 하냐면 네, 표준화 작업을 하죠. 대표적인 게 우리 보시면은 우리 콘센트 모양이 이렇게 동일하고요. 여기 콘센트에 들어가는 이런 플러그들이
사이즈가 동일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표준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게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은 전기 꽂는 제품마다 다 다른 콘센트를 사용해야 되고 뭐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걸 표준화해 주는 것이 여기 국제 표준화 기구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도 뭔가가 어떤 사람이 그린 거하고 어떤 사람이 그린 게 너무 달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좀 헷갈린다, 이렇게 해서 기호를 만들어서 의미를 부여해서 여기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요거 동그랗게 생긴 거는요, 보통 시작, 끝, 이런 걸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요 네모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준비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처리를 한다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입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만약 뭐뭐이면, 그렇지 않으면, 내지는 뭐 yes, no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이 처리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판단, 그 다음 출력,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들은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요게 전부 다 순서도에 사용되는 기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희와 철수는 승강기의 움직임을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하려고 한다. 다음은 승강기의 움직임을 자연어로 기술한 것이다. 이것을 뭘로? 순서도로 표현을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목적지를 입력받는다. 목적지 입력 똑같죠? 두 번째, 목적지와 현재 위치가 같은가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이런 조건을 주고 만약에 같다면 5번으로 이동, 같지 않으면 3번입니다. 예 해가지고 아니요 해서 이렇게 같으면 5번으로, 같지 않으면 3번으로. 근데 목적지가 현재 위치보다 위쪽에 있느냐, 위쪽에 있으면 승강기 한쪽을 이동하고 한층 이동, 아니면 한층 아래로 이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글들을 이렇게 순서도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알고리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 걸 우리가 순차 구조라고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명령을 실행하는 구조를 얘기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변수에 1교시 입력하고 변수에 2교시 입력해서 A, B를 출력한다. 이런 것들이 순차 구조가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순서대로 실행이 될 때 우리가 이거를 순차 구조라고 합니다. 순차 구조는 주로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여기 별을 접는 거죠. 우리 어릴 때 이게 학도 많이 접어보셨을 텐데 이런 접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이 모양도 안 만들어지고요. 또 이렇게 완성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순차 구조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행을 갈 때 서울, 대구, 부산, 울산 순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색종이,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우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순차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선택 구조가 되겠습니다. 선택 구조는요,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썬에서 if문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만약 뭐뭐이면 이렇게, 아니면 참이면, 거짓이면 이런 명령을 사용하는데, 순서도에서는 이렇게 생긴 마르모 모양으로 해서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맞다면 밑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행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현재 나이를 입력받아서 나이가 8살 미만이면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라는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해보자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올려드렸던 파일 중에서 파이썬 웹 컴파일러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떠 있고요. 저는 지금 이게 로그온이 돼 있어서 이 화면이 뜬 것 같은데, 저도 로그아웃을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첫 화면이 이렇게 돼 있고요. 스타트 코딩이라고 돼 있는 걸 눌러보시면 간단한 회원 가입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름 적고 이메일 적고 비밀번호만 적으면 바로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되고요.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구글 계정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네, 저는 일단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웹 컴파일러에서 할 수 있는 게 C, 그 다음에 파이썬, C++까지 지금 구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파이썬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타이틀 이름을 적어주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저는 테스트 1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정해서 네, 클리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그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에서 프로그램 작성하시고 런이라고 되어 있는 단추 컨트롤 엔터 눌러주시면 여기 이쪽 옆에 창에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여기 나온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그 인풋이라는 거를 그 사용하는 게 그 입력받을 때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이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는데 현대라고 하네요. 저번에 잠깐 그 이론 수업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인풋으로 해가지고 입력받는 거는 항상 그 문자열로 인식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자료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저기 책에 나온 것처럼 여기다가 인티즈 int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소스처럼 여기다가 그 매개 변수 a를 주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잠깐만요, 이게 잘못 들어갔어요. 요건 뭐냐면 현재 나이는 해가지고 아마 창에 뜰 거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몇 살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그 입력된 값을 a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 a가 네, 8살보다 작으면 네, 항상 여러분들 그 if문 뒤에는요 이렇게 콜럼을 적어 주셔야 되고요. print 네, 출력을 합니다.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네, 다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재생 눌러주면 현재 나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뜨죠. 6살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이렇게 뜨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급하실 때는 이 컴파일러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그 선택 구조에서 그 선택 구조로 해서 대표적인 예로는요. 성향 테스트.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성격 테스트 나올 때는 이게 다 선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성향 테스트는 검사 받는 사람의 예, 아니오의 선택에 따라서 지문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조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한데 로또가 되면 뭐 바로 여행 간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 남아있는 게 반복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반복하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네, while문하고 for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중에서 while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인 동안 무한 반복,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지금처럼 1부터 10까지의 수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자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알고리즘을 옆에 걸 먼저 보시면 변수 a를 초기값 1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a는 1. 자, 두 번째, a가 만약에 10보다 작다면 계속 a 값을 출력하고 a 값을 1씩 더하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while문 사용하겠습니다. while문 네, 항상 그 if문이나 for문이나
이 부분이나 Y문일 때는 끝에다가 이렇게 콜럼을 꼭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이런 반복문이나 이런 입부문이나 이런 촉금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들여쓰기를 안에 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A가 출력이 되는데 출력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왜 지워졌죠? 이렇게 있고 출력하고 난 다음에 A는 A 플러스 1 요게 그 누적을 나타내는 공식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자 A가 1이다. 그러면 10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돌고 그 다음에 A가 또 2가 되고 또 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제가 한번 출력해볼게요. 네, 1부터 10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구조 중에서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에 대해서 잠깐씩 알아봤고요. 지금은 이 구조를 이용해서 하는 과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올려드렸던 그 사이트의 파일이 조금 깨졌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PPT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다만 거기다가 이제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ATM의 알고리즘을 만들 거고요. 우리가 이거 아마 사용해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돈을 출력할 때 우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도둑이나 아니면 또 어떤 카드를 습득해가지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 3회까지만 입력할 수 있고 3회가 지나면 이제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된다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비밀번호를 1, 2, 3, 4로 가정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통장에 넣는다. 입력 횟수를 1로 설정한다. 비밀번호 입력 횟수가 땡땡 이하인 경우에 뭐를 반복한다. 입력을 받는다. 만약 번호가 뭐이면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를 일씩 증가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적으셔서 답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옆에 보시면 다음의 과정을 5번을 반복한다 되어 있어요. 픽셀을 100 픽셀의 길이로 직선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회전, 직선 갔다가 72로 회전. 도대체 뭐가 그려질까요? 제가 알기로는 제 과제에 그림은 그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에 네, 이름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름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대의원 회의가 있습니다. 1학년 담임 선생님과 학생은 1학년 1반, 2학년은 1학년 2반, 3학년은 1학년 3반 교실에 그 외의 경우는 회의실로 이동하면 됩니다. 라는 방송을 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학년을 만약에 1이라고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의 장소 1학년 어디였어요? 1학년 1반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뭐 2학년 했다, 3학년 했다 그러면은 1학년 3반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요거를 여기 제가 원래는 여기에 알고리즘하고 프로그램이 둘 다 없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제가 알고리즘은 제가 다 만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 알고리즘을 보시고 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잠깐만요. 알고리즘부터 보면 제일 먼저 학년을 입력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사용해야 될 함수 중에서 input 네, 좀 전에 사용했던 input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변수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뭐 a라는 변수 조건물이죠. 그래서 if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조건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있죠. 아니면 여기로 가서 또 얘랑 아니요. 아니면 여기로 가서 얘랑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는 네, else if 네, 요걸 사용합니다.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어디로 이동하십시오라는 프린터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렸던 요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알고리즘 분석이 나오는데요. 알고리즘 수행 시간 측정하기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수행하는 실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하고 연산의 적용 횟수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1부터 10까지의 숫자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두 가지의 수행 시간으로 비교를 해보자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계속 더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하나씩 더하는 거예요. 하나씩 다 더했더니 총 55라는 수를 얻었고 총 9번의 덧셈을 이용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연산 적용 횟수로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1번하고 제일 끝에 있는 10번을 같이 매칭을 시켜서 11. 두 번째 거도 2하고 9를 매칭해서 11. 여기도 11. 여기도 11. 이런 식으로 해서 11이라는 값이 총 몇 번? 네, 5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총 9번을 찾아봐야 되고요. 검색을 해야 되고요. 얘는 5번 하고 5번 덧셈에 한 번의 곱셈.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자, 그럼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요? 알고리즘도 되게 짧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걸 해볼게요. 똑같아요. 얘는 어떤 방식으로 풀었냐면 1하고 2를 더해서 3이 되고 그 이전의 값 3이 이렇게 내려와서 3이 되고 요 두 개를 더해서 네, 그렇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한 다음에 네, 그 뒤에 3을 더하고 그 뒤에 4를 더하고 그 뒤에 5를 더하고 순서대로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 99회가 나왔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옆에 보시면 그 아까랑 똑같은 매칭입니다. 101, 101, 101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했더니 횟수가 네, 51회. 얘는 51회. 얘는 99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얘는 99번. 얘는 51번을 계산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1부터 10까지 1부터 100까지 했었죠. 지금은 1부터 만까지입니다. 1부터 만까지를 했을 때 몇 번, 첫 번째 알고리즘으로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는 몇 번, 두 번째 알고리즘 방식으로 했을 때는 몇 번, 네, 요거를 찾아서 여러분들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알고리즘 수행시간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알고리즘은 수행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반복문으로 알고리즘 수행시간을 반복문의 수행 횟수로 측정한 걸 평가한다라고 해가지고 유명하다는 유명한 비고 기법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내 자료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최악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런 거 있다는 걸 읽어주시면 되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아까 나와 있는 그 수행시간 측정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수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순서도를 보고 제가 여기 파이썬으로 네, 고쳤던 건데요. 일단 처음 지금 보시면 똑같죠?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일단 숫자를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아까 사용했던 input이랑 a 변수 사용을 했고요. 이것도 정수형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i는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럴 경우에만 이 while문이 계속 반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sum에다가 sum 플러스 i는 아주 유명한 누적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나중에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 또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3 알고리즘 분석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정렬 알고리즘 하고요.
탐색 알고리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버블 정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이 뭐죠? 거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거품이 수면으로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걸 버블 정렬이라 되었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제일 쉬워요. 인접한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하면서 교환을 해서 반복하는 수행하는 걸 우리가 버블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서로 이웃 자료를 비교해서 더 무거운 자료를 뒤로 보내고 또 종료 위치를 하나씩 감소시켜서 인접한 자료들을 비교해서 교환하는 1회 과정을 반복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아주 유명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무게가 서로 다른 5개의 추가 있습니다. 균형 저울을 이용해서 무게가 가벼운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기 위한 버블 과정입니다. 라는 내용을 지금 보시면은 우리 계산을 해보면 되죠. 근데 거의 똑같은 게 없으니까 2개씩은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맞춰주는 걸 얘기하는데 버블 정리는 그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제일 처음부터 인접해 있는 것끼리 둘둘 계속 바꿔서 제일 앞에서부터 작은 숫자가 이렇게 쭉 모이도록 이렇게 만드는 걸 버블 정렬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4번, 3번, 2번, 1번 몇 번을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좀 더 늘려가지고 10개까지 늘린다고 한다면 최대 1부터 9까지 이렇게 돼서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살펴봤더니 이런 공식을 이용하는구나.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가학을 풀면 해답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퀵 정렬인데요. 퀵 정렬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할 정복 방법을 통해서 사료를 정리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가운데 걸 비교해서 가운데보다 가벼운 거, 가운데보다 무거운 거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했더니 총 6번의 횟수가 정렬이 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탐색 알고리즘 해가지고요. 순차 탐색하고요. 그 다음 뒤에 보면은 이직 탐색이 나와 있는데, 자, 2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순차 탐색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아요. 제일 첫 번째부터 비교를 합니다. 그죠? 첫 번째 값이 1을 찾으라는 값과 5를 비교해서 같지 않으므로 다음에 이동. 두 번째 값을 찾으라는 값이 같지 않으므로 다음에 이동. 세 번째 또 다음에 이동. 자, 이쪽에 보면은 5를 찾았죠. 그러면 이제 종료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퀵 정렬이랑 조금 비슷한데요. 여기도 중앙값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중앙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다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찾으려는 값이 5가 중앙 6보다 작으므로 중앙값보다 왼쪽으로 자료를 탐색한다. 찾으려는 값과 중앙값이 같으므로 탐색을 종료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중앙값 이거 꼭 좀 기억하시고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드렸던 활동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다시 돌려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빨라서 놓친 부분 있으시면 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내용까지 다 해서 알고리즘을 나갔고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여러 가지 알고리즘 또 설계하는 종류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드렸던 과제 중에서 이렇게 피니시 아마 다 여러분들 작성하시고 나면 피니시라는 단추가 보일 거예요. 얘를 눌러주시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답을 바로 확인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출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뒤로 넘기면 이렇게 떠요. 여기 이 사람들이 참 이걸 적어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일단 수동으로 적어야 됩니다. 이름 적고 학년, 과목,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 키코드입니다. 오늘 요 과제도 꼭 제출 부탁드릴게요. 자, 이것으로 해서 이번 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